클로징 벨라이. 반갑습니다. 8월 1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론이 어떤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좌민주는 오늘 어떻게 나오나 보자. 영행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가짜 뉴스 이거 제가 다 이거. 네.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민준, 진성준. 예. 어쨌든 네. 오늘 시장은 한 0.5% 정도 빠졌습니다. 3,190. 다만 일본 니케이는 2.3% 와, 상승이니까 네. 이건 뭐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환율은 1,389원 정도고 외국인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네요. 480억 정도. 예. 근데 사실 장 초반에는 사주고 시장도 올라가줬던 그 흐름이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빠진 거면은 다 반납하고 또 빠진 거 아니야? 예.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민준이 너 좌파 맞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여러분이 좌파라고 하면 좌파인 거죠. 여러분이 우파라고 하면 우파인 거고. 예, 여러분이 매국노라고 하면 매국노입니다. 예. 오늘 정부 욕하라면 시원하게 욕하겠습니다. 예. 예. 시키면 합니다. 3% 노조위원장 접니다. 예, 제가 항상 밖에 나갈 때 띠두르고 네. 예, 피켓 들고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범성공자 장우진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서 오늘 역할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극우로 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비판 10억 이게 나라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라고요?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점 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 마음속에서 우러나시면. 아니 두 분의 의견을 진짜 가감 없이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 50억 10억 얘기했을 때 그 뭡니까 국민청원 그거 여기 띄워가지고 가서 지금 당장 서명하시라고 제가 여기 띄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또 그게 그렇죠. 전달이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예, 화살은 제가 다 맞고 잘리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네. 총평을 한번 들어보자면 김장일 본부장님부터. 그 뭐 한때가 1% 정도 오르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예. 바꾼 것이 대통령 정책실의 한마디가 지금 분위기를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나라 장은 트레이딩장이다. 정부도 트레이딩인데 좋은 얘기로 임기응변. 그 상황에 따른 유연성. 그런 거니까 우리도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쉽지 않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우진님은요? 네. 동물원의 원숭이도 과자를 줬다 뺐다 이러면 침을 뱉거든요. 비유 좋다 오늘.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는 척 하다가 안 준다가 또 주는 척 하다가 안 준다가 이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혼란에 빠지면서 에이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의 문제다. 그렇죠. 신뢰가 완전히 이제 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럼 애초에 그냥 10억 이러면은 10억으로 가고 대신에 요걸 해주겠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게 더 나았을까요? 애초에 그거 자체가 뒤통수잖아요. 그거 왜냐면 자체가. 코스피 5천이 가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우리가 부양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주식시장 부양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왜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이런 정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그러면 뭘 위한 정책이었던 거냐? 진짜 주식시장을 위한 거였어? 아니면 세금을 그냥 더 거두기 위한 방편이었어라고 본다면 후자 아니었어? 라고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만 이탈한 게 아니고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딱 발표되고 나서 누가 매도했냐? 외국인들이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밀린 거죠. 그러니까 맞아. 결국은 이게 외국인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1,000억 이상 빠졌죠? 아마 1,000에서 2,000억 사이 확 빠졌을 거예요. 네. 외국인이. 외국인이. 처음에 1,500억, 2,000억, 1,700억 사다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적지 않은 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그거는 지금
외국인 한번 볼까요? 현재는 500억 원 마이너스인데 원래 사던 게 있으니까 원래 사던 게 네. 1,700억, 1,600억까지 갔었거든요. 플러스. 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주황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주황색 선. 그쵸? 아니네요. 왜 주황색 선 외국인이네. 맞아요. 빵원에서 시작해서 12시, 11시까지는 1,800억, 1,700억 정도 가다가 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나서 쭉 이렇게 빠져서 지금은 마이너스 500억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은 파란색 선인데 이제 쭉 사다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1,000억까지 왔다는 거.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 대통령 보여주세요. 예,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기준 정부안은 불변, 당정 조율 지켜볼 것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부러 말씀드린대요.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민주당은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을 했다. 네. 근데 대통령실에 나서서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10억으로 그대로 가겠다. 예. 대통령실이 10억 원 기준 강화라는 기재부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당정 조율 지켜볼 것. 이게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은 계속 전달을 하는데 뭔가 좀 간보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5% 정도의 약세 3,200선에서 살짝 내려왔습니다. 3,190이니까 요 정도면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공자님? 선방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사실 그러니까 시장이 초반에 강했던 이유 자체도 여당에서 50억 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강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얘기하면서 빠졌던 건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뭐 CPI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간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니케이는 2%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미국 선물도 지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갑자기 밀린 건 우리 시장만의 상황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뭐 선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0.5% 빠졌으면 아닌가? 원래는 출렁출렁 거렸었는데 네. 지금 3,200선, 3,100선에서 계속 박스에 갇혀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입장이 한번 나오면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말 그대로 지금 간복이잖아요. 여기서 확정으로 뭐가 됐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이 급격하게 뭐 빠지고 안 좋게 봐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양도세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고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점진적으로 시장이 자금 이탈을 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시장이 뭐 엄청나게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래도 가을 정도 되면은 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고 그러면 점차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스물스물 계속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개인들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럽고 더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준아 닥쳐라 그만해라 웃지 마라. 아니 내가 변경했어? 나한테 욕을 해. 나 민주당원이야 내가? 난 힘이 없는데 왜 나? 아니 청원은 내가 띄우고 조금 빠졌다고 아니 하니까 서명은 그렇지. 내가 하자 그러면 날 욕하는 거야 진짜. 이거 돌멩이를 엄한테다 돌리시네. 예.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이게 선방했냐고요? 얼추 선방?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덜 빠졌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how F 시작하는 단어를 하고 싶습니다. 하우 F? 네, 그래 알아들으시면 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선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 정도 아니고 플러스 1%로 플러스 1이 0.5% 플러스로 가더라도 선방 안 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반도체가 셌거든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반도체는 한 2%씩 올라야지 정상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냐면 2%도 못 가면은 그지 똥입니다.
아니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사지 말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신경 써? 미국에 탄탄한 주식도 있다고. 마이크론 주식 이틀 연속 4% 8% 올라가요. 마이크론 수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 올랐잖아요. 4% 가이던스 좋으니까. 그럼 우리는 4%를 못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우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경쟁이 붙기 때문에 아. 마이크론 수요만큼 다 못 받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3% 올라갈 때가 약간 오반데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장이 우리나라 그런 그거 있기 때문에 한 2% 3%씩 오르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좋았다 싶었는데 이게 다 뽑아냈잖아요. 네. 네, 그게 이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거의 1.5%가 이상이 날아간 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규정 짓습니다. 물론 더 빠지면요. 펀더멘털이 괜찮은 주식은 다시 살 거예요. 그 2차 전지일지 반도체일지 조선일지 뭐 화장품일지는 또 봐야 되지만은 7월 31일 날에서 8월 1일 넘어올 때는 이게 처음에 50억, 10억 내려간다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화들짝 놀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 국채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겹쳐서 8월 1일 날 3.9% 빠졌기 때문에 이게 확정지대로 3%까지는 안 빠집니다. 근데 그거 좋아할 게 없어. 그동안 보름 20일 동안 우리가 펀더멘털이 좋은 각각의 기업들이 그래서 투쟁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려오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빠질 수 있고 이 피크가 9월달 10월달까지 안 간다니까요. 대한민국죠. 10월까지 안 갑니다. 어차피 3분기까지가 관세 이펙트가 별로 없어서 버티는 거지. 금리 인하를 9월달 한 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소멸되고 그다음에 4분기부터는 실적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9월달 좋게 맞아서 10월 중순까지 가고 끝이에요. 근데 9월 말에서 10월까지 우리 뭐고 있지? 한 열흘 동안 쉬잖아요. 열흘 동안 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휴가 이거 있죠. 9월 달까지 해결 안 되면은 그때까지 눈치 본다면은 장이 폭락하기 전에는 이거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장이 올라가면 장이 폭락하면 하고 그다음에 장이 폭락하면 하고 장이 올라가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지. 그럼 올라가는 종목은 압축되고 귀찮으면 미국 거 하고 뭐 저기 엄청 딴데 가고. 개판으로 딴 거 하는 게 있지. 그럼 영약 관화하다 봅니다. 이렇게 눈치 보는 건 이유가 뻔해요. 딱 한 가지. 힘이 있을 때 인기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자기 멋대로 속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견에 눈치를 보는 건 내부에서 갈등이 있거든. 내부 갈등도 조율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속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게 갈등이 표출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허니문 끝났어요 이제. 라고 봅니다. 근데 왜 저쪽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보고 말씀하시면. 여기는 하도 봐서 새로운 얼굴 보니까 신선한 얼굴 보니까 좀 좋아. 뉴페 좋아하시는구나. 뉴페. 놀랐잖아요. 미안해요. 내 얼굴은 그러니까. 화면에도 안 잡히는데 지금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서 딴 거 할 수도 없고. 네네네. 선거 안 했어. 예, 선거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못했어. 얼마나 열들이 네. 받으셨는지 네. 채팅창에 땡땡땡도 안 칩니다. 어머. 그쵸? 어머, 지금 그러네요. 내가 29분부터 계속 보고 진짜? 있었는데 어머. 땡땡땡도 5분 안 치고 있네. 전효민 님도 안 치세요? 예, 전유민이 안 들어오셨어요. 예. 화나서. 예. 알겠습니다. 자, 3시 3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땡땡땡을 한번 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감 땡땡땡이고요. 동명 사이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고요. 네. 열받을 만하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 누군가를 딱 타겟팅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다 같이 요 주식시장이 이제 막 잘 되는 기대감을 가져갈 찰나에 요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발목을 잡으니까 다들 실망하고 열받아서 이런 결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누굴 비판하고 싶겠습니까? 예, 3천 넘고 막 갈 때는 여기 채팅창 다 좌파였어. 다 민주당원이야. 네, 그랬었는데. 네. 그런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수익률이 최고인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마이다스님께서도 땡땡땡, 김형수님께서 국장 땡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JPZY님께서 난 다시 미장 간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레누어2님께서는 국장은 역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김대한 님도 오셨고요. 요우드 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을 한번 볼게요. 시장이 0.53% 마이너스 3,189.91 16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0.5%의 마감 지수로만 보면은 오늘 뭐
괜찮나? 뭐 1%도 안 빠졌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때가 이제 상승 1%고 그렇죠. 떨어지는 폭으로 치면 한 1%, 1.5% 정도 빠졌다는 거고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려보면은 네. 똑같습니다. 니케이가 2% 상승이고 상해 종합이 0.5%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만 우리랑 좀 비슷한 대만 각권 지수도 0.1% 플러스 셋 다 빨갛다는 거 우리는 상대적으로도 그리고 그냥 주관적으로도 좀 하락폭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자님한테 어떻게 시황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면 오늘도 제가 할까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일단은 거래대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을 봤을 때 지금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10조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 10조 원까지 내려갔고 코스닥은 오히려 그러니까 코스닥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10조 원을 넘었다가 5조 원, 4조 원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거래대금 코스닥 쪽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4조 원대 뭐 무너질 뻔하다가 이제 6조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시장이 오히려 개별 종목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전체에서 개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이 전체 방향성이 없으니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저는 이만큼 심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쏠림,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만 미스가 나와도 굉장히 무슨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하락 종목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45개 종목이 올랐고 하락 종목은 548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은 588, 그다음에 하락은 1016이라서 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니, 안 좋았던 거죠. 초반에는 상승 종목이 3대 비율로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3배 이상 많았어요. 네. 근데 저렇게 확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또 반대로 작용한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반도체가 초반에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상승하긴 했지만 뭐 2%에 상승하다가 거의 뭐 보합,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0.84% 정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뭐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땐 또 상승 섹터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팅 쪽을 보면 태광이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올랐고, 그다음에 초반에 증권이랑 은행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증권이랑 은행주가 강했던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세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증시 부양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요게 실망감으로 가면서 물론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윗골을 달면서 내려갔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남북 경협주들도 오늘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인 테마주들을 보면 강한 테마, 주도주 테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변두리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인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같은 테마들은 일제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던 원전까지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화장품은 계속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또 그게 반대로 뒤집혀 가지고 마감을 하는 진짜 아쉬운 화요일이었고, 네. 예,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좀 하락하는 것도 열받는데 열받는 게 한 포인트가 하나 더 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좀 뭐 대응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거의 한 80%는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으로 되는 되돌림이 나오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으로의 8월달 남은 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주식은 또 완전 실망할 때 사라, 뭐 이런 얘기도 또 있듯이 이때 또 떨어지네 하고 또 줍는 것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 또 사는 게 또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라, 특히 정부와 싸우지 말아라라는 맞아. 얘기가 있듯이 요런 흐름에 순응해서 트레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조금 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 거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일말의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정치적으로 이제 수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여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양도세가 완화가 됐다면 지금 이거의 공은 정청래 대표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았죠.
자기가 확정지어서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당정 조율하는 거 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뭐 저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게 아니다, 진짜로 뭐 세금에 대한 이슈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텐데, 그럼 부담이 되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주도주들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선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갖고 가면 세금을 무는데 근데 언제 팔겠어요? 연말에 가서 급하게 파는 건 안 되니까 지금 조금씩 파는 수요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당장 들어가서 많이 빠졌으니까 살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뭐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별 종목에서 새로운 이슈들로 도망가는 수요들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만약에 정말 이게 된다 그러면 뭐 추석 전까지 주도주를 찾으면서 가는 그런 시장 흐름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죠. 추석 전에 또 추석 연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뭐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남은 건데 그때 주도주 찾아가지고 쏘고 막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죠. 양도세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또 배당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이 생각보다 없고, 지금 주식시장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이 세법 개정안인데 네.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미들을 위한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기업들을 굉장히 옥죄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럼 그게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냐고 본다 그러면 애매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당근 거 채찍을 고르게 준비되는데 지금 보면 채찍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지금 거의 뭐 190%는 확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략을 네. 새로 짠다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50억이 된다 손 치더라도요. 그러면 레벨이 올라가겠죠? 레벨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3,200이 아니죠. 3,400, 300, 400, 500?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4,000은 아니더라도 3,500 정도로 가는 여정 정도는 요거 50억만 되면은 3,500 정도는 갈 수 있는 여정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봤어요. 3,500 더 갈지 3,450을 머물지 모르지만, 근데 뭐가 됐든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서 낮아진다니까요. 내년 실적을 땡길 정도의 우리가 모멘텀이 별로 없을 거예요. 미국 금리 인하를 9월 17일 날 네. 한 번 하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미 그 기대 심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두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번 하는 이유 때문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9월 말 이후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실적이 좋으면, 실적 좋은 주식이 있으니까 10월 달까지는 버틸 수도 있어. 근데 10월에 첫째 주, 둘째 우리 쉬잖아요. 그러면 이익 실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적인 게 있더라도 10월 중순부터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 걸 땡기기 조금 이르고 그 주가가 내려가는 거에 저는 베팅하라고 했었어요. 그게 3,500 가든 3,600가 내려간다고. 그게 삼성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만약에 간보게 하고 9월 말까지 가겠다면은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더 확실하겠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속마음이 지금 다른 마음이 있어 한다면 자기가 영웅대로 하는 거지. 영웅놀이 하는 거고. 그럼 비판하는 영웅놀이 하려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에 어떤 정책 쓰더라도 시간이 잘 안 맥힐 겁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지금 힘이 있을 때 하고 싶거든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거 시간 별로 안 남았어요. 잘 판단해야 돼. 근데 궁금한 게 하고 싶은 뭐 이거 조금 딴 길로 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함으로써 뭐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시민들, 이 국민들,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을 텐데 50억으로 50억, 10억 이 기준에 대해서 근데 세수를 걷자니 세수가 거치는 것도 아니야. 세수를 걷자니 거래세를 차라리 조금 올리는 게 세수가 더 많이 거치고 형평성도 맞고 반감도 덜해. 그러면은 사실 합리적으로는 거래세를 올리는 게 맞는데 왜 이거를 대주주 기준을 인플레이션은 더 높고 돈의 가치는 더 쓰레기가 됐는데도 왜 이거를 50억에서 10억으로 이거 낮추는 거를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 지지율 깎아먹어, 코스피 안 가, 반감 이렇게 돼. 지금 정부랑 당이랑 민주당이랑도 약간 불협화음 나는 것도 같아서 정치적으로도 조금 노이즈야. 세수도 거치지도 않아. 이거를 누구 때문에 뭘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하신 거가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 그냥 원래 민주당과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거하고
철학이나 이것이 똑같지가 원래부터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는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 갈등의 표출이 나올 거라고 앞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또 나올 거예요. 이거 끝나면 모든 정책이 또 없겠어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깊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걸로 인해서 다음에 50억 뺏고 하더라도 아까 오늘 제가 뭐라 했어? 만약에 50억 되는 거 기정사실하고 아침에 갈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3,245까지는 갈지 모르겠다. 라고 아침에 오프닝했거든. 3,242 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왜냐면 장이 3,100 정도는 깨져야지 아마 그걸 해주든 말든 그럴 것 같아요. 배팅을 하려면.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매크로가 너무 좋으면은 이거 10억을 하더라도 너무 좋아서 매크로가 너무 좋아서 미국이 좋으냐 미국이 뭐 15% 올라가 네. 7천 가는데 우리가 뭐 이거 있다고 해서 이게 값이 계속 내려가지 않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전 레벨로 다시 내려가는 정도로 3천 이하가는 안 가겠지만은 그 내려가는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분 다 이제 장기적으로 뭐 조선이나 우리가 조방원 얘기 많이 했듯이 무언가 AI나 뭐 조방원이나 뭐 이런 것처럼 딱 중심을 잡고 주도주라고 해서 쫙 끌고 올라갈 만한 장세는 살짝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이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흥분해가지고 까먹었네.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네. 네. 뭐 대주주 상관없죠? 시장 이렇게 빠져도 그냥 나 화장품만 팔면 된다 이거지? APR 되겠다 이거지? APR 돼야죠. 근데 이게 그 아까 뭐 10억 왜 하냐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화두가 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배당이랑 더불어서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에서 50억 가야 되는데 50억에서 10억 가기로 했는데 다시 50억 한다면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하는 민당 지지층들에 대한 반발을 굉장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논란이 안 되고 애초에 안 올라왔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걸 사실 물러서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갔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멍청이 똥개지. 그렇지. 아니 좋다. 작년 가을에 금투세가 그런 난리를 폈잖아요. 예. 그 금투세 그 난리 결국 해줬잖아요. 그걸 보니까 영웅놀이 하나 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왜 여기다 이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달에 그걸 봤는데 전략하는데 예, 바보야? 예. 그걸 봤으면 어떻게 나올 거나 뻔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2,500조에서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가면 2,000조니까. 그렇죠. 그 2,000조인데 업체가 1,000개니까 2조니까 1% 가지면 200억이니까 네. 2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진짜 대주주야. 대저택 살고 그거는 누가 뭐래도 부자지. 부자 아니야 그 정도면은? 엄청 부자죠. 100억, 200억. 이러면. 그런데 인플레가 얼마나 되는데 물론 종목을 50억씩 곱하기 4개 하면 200억 그러는데 그건 말장난하지 말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그건 부자라고 얘기하기엔 참 애매모호한 거지. 그러니까 그전 정부에서 올려놨다는 거에 대한 그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그러니까 갈등이 표출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갈등이 표출하는데 하는 방법 뻔한 거지. 외세 침략이 오면 모든 갈등하고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면은 다 무르고 다시 할 거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미국이 받쳐주고 해서 가면은 안 할지도 몰라. 아니면 진짜 원래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0억, 30억에 애매하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건 전 국민적으로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 부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양도세 50억, 10억 하면 결국에는 그 연말에 마감 때 그 기준일 전에 이틀 전에 팔았다가 그 다음날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팔았다 샀다 하면은 아무런 세금을 안 내게 되는데 과연 형평성에 맞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기준을 제대로 맞추던가 아니면은 뭐 평균 일수로 계산을 해서 하던가 그렇게 뭐 기준을 어떻게 또 뭐 국민 여론조사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돈 번 사람은 없고 뭐 프레임만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면 과연 누가 좋냐 이거예요. 돈 번 사람이 없는데 뭘 대주주를 자꾸 건드리고 뭐 5천을 가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사회자라서 중립을 네. 지켜야 돼서 지킨 거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흥분한 걸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예, 중립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약간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중립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되게 멍청한 선택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3천 넘어가고 막 그럴 때 원래 이 민주당이랑 정부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그래도 뭔가 되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면 실제로 3,500, 4,000 이 정도 가면 이 정부의 여론 관리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거란 말이죠. 코스피가. 근데도 요거를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요거를 레버리지를 그냥 내다 버린다는 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한. 그래서 제가 멍청이 바보라는 했던 말을 드렸잖아요. 음. 그걸 왜 그러냐면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아서 그런 표출. 그러니까 구성의 코헤런스, 일관성이 있기가 어려운 이렇게 집단으로 돼 있어요. 그게 표출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55로 원복하고 35 해봤자 이젠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이었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50나 70% 죽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언제까지 합니까? 이래서 예. 네. 오늘 요게 메인 이슈여가지고 두 분의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뭐 개인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요런 게 이슈가 터지면 항상 우린 그랬잖아요.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수익을 최대한 내보고 네. 또 떡락하면 거기에 방어해보고 맞아요. 요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한 낼 수 있을 만큼 내고 네.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주어진 요건 속에서 내일은 오늘 저녁이죠? CPI? 네,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뭐 전망이랄까요? 의견이랄까요? 그거 궁금하기도 한데 어제 한번 여쭤보긴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CPI 발표 앞두고 화면 보여주세요. 예, 경계 매물에 반락 마감했다. 다우와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이 어제 CPI를 또 살짝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률이 6월을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관세에 대한 영향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가속한다고, 그러니까 더 빨라진다고 네. 예상을 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나 관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CPI 발표 그리고 내일 시장, 만약에 이게 오늘 이런 정부 정책의 압박에다가 CPI까지 안 좋게 나오면 오늘 저는 솔직히 덜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일 갑자기 확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자님? 일단 CPI에 대해서 보면 뭐 지금 예상치를 봤을 때 이전치보다 약간 상승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CPI가 여기에서 그러면 충격을 줄 정도냐? 그러니까 물론 연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하는 2% 목표에 약간 미지네.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빠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되겠지만 지금 이게 이 CPI가 충격을 줘서 시장에서 이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절대 못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걸 걱정했던 건 6월이나 5월 데이터였는데 그건 잘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CPI 지난번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기업들이 약간 감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과 지금 유통 기업들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감당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CPI에 대한 우려가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만약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근원 CPI가 0.3% 정도 전월 비해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게 0.4, 0.5 뭐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CPI를 지금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걱정을 덜 해도는 될 것 같다. 네네. 지금 언론의 컨센서스보다는.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넘버는 3.0% YOY, 그러니까 먼더먼스 0.3% 얘기 보는데, 화면 좀 보여드릴까요? 네, 예. 11회 어저께 보여드린 것처럼 이 넘버보다 높으면은 조금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러는데 큰 충격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골드만삭스 얘기한 것처럼 YOY로 뭐 3.2% 이렇게 나면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거를 미국도 약간 반영을 미리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엄청 크지 않고 요 정도는 약간 오른 정도면은 아마도 그 빅테크들은 의외로 버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빅테크들은 AI 쪽은 수요가 괜찮다는 게 그 몇 개월 사이에 더 늘어났어요. 예. 근데 이게 충격도 내려가는 듯 하더라도 받쳐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미국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개별 종목, 조그만 종목, 금리 인하 때문에 기대했던 종목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아니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바로 될 것 같았는데 CPI가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죠. 저 오버로하게는 그게 시가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웬만하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게 사실은 있으면 부스트업이 되는데 정책이 이렇게 하면 우리 주식도 많이 안 빠지겠죠? 그러면 뭐 정책 없이 계속 끌어가는 거죠. 한국도 사실 보면은 오늘도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쪽은 굉장히 사실이 좋았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유진테크도 그렇고 올라가면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포지티브예요. 마이크론 때문에? 마이크론 때문도 그렇고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때문인데 내용이 굉장히 포지티브하기 때문에 포지티브하게 제가 10월, 11월까지 갈지 몰라도 8, 9월 달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버틸 겁니다. 그래서 장이 뭐 오늘 웬만해서 미국이 2% 빠지고 한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일 2.5%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해서는 3.0, 3.1이라고는 안 된 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CPI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연준 이사를 채로 박아 넣기 때문에 연준 이사. 그러면 크게 코멘트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CPI는 코멘트가 없죠. 죄송합니다. FOMC. FOMC. 그렇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CPI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 오린 버핏님께서 네. CPI를 믿을 바엔 CIA를 믿겠다 이렇게 드립 좀 치네요. KFC를 믿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재 찾아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나온 게요. 요게 또 하나의 뭔가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82일 만에 성사된 한미 정상 첫 대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이니까 네. 딱 2주 정도 남았네요. 1주 반에서 2주. 미래형 포괄 전략 동맹 구체안을 논의하겠다. 재계 총수를 동행해서 필리조선소 네. 3프로에서 또 우리가 저거 다큐도 나왔습니다. 필리조선소 뭐였죠? 더 뭐였는데? 더 도크인가? 더 높게. 도크, 좋네. 어쨌든 예, 다큐 나와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회수 잘 나왔어요. 관세 협상, 조선협력, 현미경 회담, 미래형 포괄 전략 동맹 등등. 어쨌든 요게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플러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건덕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공자님부터?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마스가 관련해서 뭐 조선 관련된 건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작용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남은 2천억 달러 이제 보따리 중에서 어디가 갈 거냐라는 건데, 지금 유력하게 얘기 나오는 것도 원전인 것 같아요. 원전 쪽 관련해서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웨스턴 하우스를 우리가 아예 이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원전 관련된 우리 협력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건 대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제 북한과 어떤 협력을 논의하자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 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코데즈 컴바인, 아난티 같은 대북주들도 좀 오르긴 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 대북과 관련된 어떤 협력이나 아니면 협상이 얘기가 된다 그러면 뭐 어게인 2018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이제 현대로템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뭐 대북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주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정치 되겠구나. 네. 대북주. 지금 주도주로 꼽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였던 애들 몇 달 동안 그 중에서도 다시 요거를 분기점으로 쫙 올라갈 애들도 좀 보입니까? 어떤 주도주 말씀하시는 뭐, 거죠? 조선 방산 조선. 원전 네. 방사는 조금 제가 말하는 네. 다시 간다는 건 전고점을 뚫고. 네, 전고점을 뚫고 갈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모멘텀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모멘텀이 새롭게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마로 나왔었고 마스가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마스가 이상의 뭔가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이번에 뭐 우리가 정말 미국 조선소 협업 많이 하고 미국의 조선소 막 짓고 뭐 그런 형태로 가서 캐파업이 생각보다 많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코리아 조선 짱이라고 용접 퍼포먼스 한번 하면 어때요? 용접 zzz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모자 쓰고. 이게 대한민국의 조선 막 거북선 you know yeah, very good 이러면 딱 오르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존에 조금 애매하다고 봤던 게 뭐였냐면 캐파가 한정돼 있는데 이 조선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돌파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캐파가 업이 돼 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공정이 빨라지다 보니까 캐파가 증가해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리 조선소라든가 이제 오스탈 조선소 인수하게 됐고, 또 놀고인 조선소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캐파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실적이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네라는 건데, 그럼 미래 실적 많이 땡겨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뭘로 만들 것인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 해군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예. 정말 미 해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는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해군 함정을 아직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뭐 분위기 전환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전고점을 뚫고 가기는 좀 어려 보인다. 네. 오늘 여러분 화가 나셔서 그런지 웃음이 좀 박하네요. 예, 저한테 저 열심히 하는데 저요? 형님 여기서? 네, 여기서 반응이 없어? 형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떻게 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열심히 울어. 하고 있는데 동조신 사야지 동조신. 울어. 막 드립 쳤더니 광고나 해라. 야. 되도 않는 거 하지 말고. 예. 입을 용접하라. 입을 용접하고 싶다는 양말 형님의 발언도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양말 형님이 예,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좀 세더라고. 세십니다. 한번 오세요. 예. 저 한번 만나봅시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요 아까 한미 정상회담 26일부터 퍼포먼스 하면은 그날 파시면 됩니다. 셀더 뉴스. 됐죠? 함정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줄 수가 없고요. 함정을 줄 수 없고 예. 그 꿈이고, 캐파 증가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노동자 했겠죠. 미국을 그렇게 해서 캐파를 증가하는데 엑셀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역시 퀘스천입니다. 그 10년 걸 땡기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한 3년, 5년 거는 이미 땡긴 게 전고점이에요. 그래서 전고점 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니까 트레이딩 업은 맞을 수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가 다가온 건. 저는 차라리 2차 전지가 낫고 LG 엔솔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종합해 보자면은 크게 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거둔 기대는 엄청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재료로서. 주가가 이미 반영했는데 뭐. 그거 좀 내려갔으니까 다시 보충하는데, 뚜껑을 함정, 뭐 캐파, 구체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돈을 해가지고 M&A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나오면 또 다를 수 있겠지. 근데 모든 조선에 관련되는 섹터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선별되거나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뉴스로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좀 지배했는지 공자님한테. 네, 일단 뭐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에 AI 관련된 주식들이 괜찮았는데,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이제 AI 전략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보다 그러니까 저 높여서 국가 AI 전략위원회로 이제 개편한다는 거였는데, 여기 위원이 좀 특이했어요. 저는 이게 보면서 되게 정말 공을 들이고 있긴 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45명인데 네. 그 중에 12명이 장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장관과 대통령이 지금 AI 쪽에 뛰어들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냐는 건데, 그러게. 기존에는 이제 각 부처 간에 뭔가 사업이 있으면 중복된 것도 많았고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장관들 다 모아놓고 교통정리 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관련된 정책 사항 같은 걸 대통령이 직접 관할을 해서 볼 테니까 이 그러니까 정책들, 부처 간의 정책들 진행되고 진행 사항들 다 점검해서 보고해라. 이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 관련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네이버나 뭐 그다음에 플리토, NC소프트, 그다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보면 국가대표 AI를 선정했었잖아요. 그 중에 선정된 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NC가 있었고, NC, 그다음에 LG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SKT. SKT. 네, 그리고 이제 업스테이지라고. 네. 업스테이지에 플리토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상승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AI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근데 조정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었다가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게 서바이벌 형식인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6개월 뒤에 한 명씩 탈락하고 최종 탑 2개. 2명만 남는 네,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저 기업들은 얻는 게 뭐예요? 소버린 AI로. 떨어지면 아니 떨어지면이 아니라 결국 붙으면. 결국 탑 2에 내가 들었어. 상금 있어요? 표창장 주나? 아니 GPU 지원을 GPU 받고 지원해주고 계속. 사람 뽑을 때 뭐 보조해주고 뭐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지원금 거 주고. 얘기 있는 네. 것 같은데. 아니 맨 처음에. 지원금 주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기업들이 저 기업들이 돈이 없는 기업 특히 SKT는 현금 장사가 어마어마한데 그 돈이 없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AI 쪽에 투자한다고 할 때 보조금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맨땅에 해대하는 건 완전 다르겠죠. 뭐 국가 데이터 이런 거를 좀 조금 더 용이하게 풀어주겠다 이러면은 또 구미가 좀 당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예. 그 얘기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인센티브가 뭘까? 왜 저렇게 카카오랑 저 나머지 몇 개 기업이었어요? 한 10개, 13개 기업은 중간에 탈락했잖아요. 예선전에서. 네. 그 저렇게 뛰어들어서 쟤네들이 얻는 게 뭘까라는 게 명확해야 쟤네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생기기도 했거든요. 친구분들이랑 SNS 혹시 뭐 쓰세요? 저요? 대화할 때. 버디버. 아니 뭐야. 핸드폰으로 보디보디 쓴다고요? 네. 카카오톡 주로 쓰는데 카카오톡 쓰죠. DM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카카오톡을 왜 쓰냐고 보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네. 카카오톡은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을 했었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같은 대기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버린 AI를 선정을 해서 1등, 1, 2등이 됐어요. 그럼 국가가 인정하는 AI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쓰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기술 경쟁에서 이긴 우리나라의 AI를 그러니까 물론 오픈 AI 챗GPT를 쓰겠죠. 근데 네. 국내 우리나라의 AI를 쓰고 우리나라의 언어에 좀 더 특화된 AI를 쓴다 그러면 국내 소버린 AI를 쓰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서비스가 파생된다면 그 업체들이 서비스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큰 강점이 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위원장인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좋다. 정부 사실- 비판 좋아. 프로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좋아.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밀어붙여. 그 위원회 프로들은 다 들어있죠. 네. 근데 대통령이 주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부서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누군가 조율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전문가는 그걸 조율할 수가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 위원회, AI 지금 정확하게 저 AI 전략수석인가요? 네, 그분이 있죠. 네이버에서 오신 하정우 분. 씨. 네이버, 뭐 LG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장관도 네이버고. 그분들이 장관을 컨트롤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관을 뭐 컨트롤하고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가호의를 해서 내가 여유가 있어도 뒤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명목상으로도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 거죠. 호가호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호의호식 그건 다른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 뉴스, 다음 이슈 뭐 있을까요? 뭐 반도체 쪽을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이거 제가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소개만 해주시면 또 제가 네. 첨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워낙 좋았잖아요. 4분기 가이던스를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는데 요거 조금만 줌인 좀 해주시면 네. 아니 PD님이 예, 좀 크게 이렇게 했어요. 마이크론 오케이 매출액 좋습니다. 가이던스도 보면 상향이 됐죠. 이게 중간값이 보면 지금 107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 중간값이 이제 50억 달러 정도 상향이 했고 그다음에 5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총마진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고 EPS도 보면 2.5달러에서 2.85달러로 거의 10%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크론이 상황이 좋다는 걸 어필을 했고 그 이유를 봤을 때 디램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 상승이 이슈가 된다. 만약에 HBM에서 우리가 점유율이 올랐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이슈인데 디램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공통적으로 다 수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 장비주도 강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호재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뭐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같은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테일러, 그러니까 미국의 테일러 팹에 대한 이제 그 증설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보면 그 P4, 페이즈 4가 이제 공장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M15과 M15X 공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공장 이름입니까? 네, 여기에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이 장비 업체들은 캐파가 증설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좋아지는 건데 뭐 국내 업체들이 이제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정부에서 반도체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시장은 빠졌지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뭐 조금이지만 올랐습니다. 0.1%, 0.7% 뭐 이렇게 올랐는데 김정일 본부장님 저 마이크론 관련해서 네. 조금 인사이트를 중요한 주신다면 인플리케이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게 아침에 나오는 저거만 가지고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편에 이게 얼마나 오를까? 미국이 4%라는데 한 2% 오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정부 이거 말고 마이크론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 기사를 나중에 봤지만은 결국 이런 얘기 할 것 같았는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종합하면은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예. 비즈니스 포스트가 적었는데 마이크론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발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컨퍼런스에서 자기네 얘기한 건데 아까 뭐 가이던스 높이고 HBM4에 대해서 얘기를 따로 했어요. 지금 이건 어떤 거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3월 달에 샘플 줬고 얘네가 5월 말인가 6월 초에 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7월 말인가 줬어요. 하이닉스가 3월, 마이크론이 5월, 말이- 삼성전자가 7월 달에. 7월. 네. 이제 퀄리피케이션 끝나고 지금 오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HBM4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자기네가 수혜다. 오, 마이크론이? 네. 그 한국 업체에 대비했을 때 우위에 자신이 있다. 오. 주요 고객처 수요, 뭐 엔비디아나 AM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HBM3 말고 이후부터는 메모리 받는 거, 네.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세 개밖에 없는데 세 개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변화가 아니고 오히려 업체 수를 더 줄여서 한두 개로 줄여서 가려는 추세가 그럴 공산이 더 크다고 본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더 그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각각 만들어주는 게 달라서 내가 거래하는 애들이랑만 거래하겠다. 그 얘기 나오면서 제 얘기 보면서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쓴 거 있거든요. 여기도 이거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얘기가 사실 나와요. 여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일대가 단 수율이 잘 나온다. 지네 거 받은 거 적어두는데 야 그러면 경쟁 요인이 부각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안 좋겠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점심 때. 근데 그때부터 아까 이거 다 포함해서 그냥 주가가 조금 힘이 잃더라고요. 그런 얘기인데 얘네가 아는 얘기가 있지. 마이크론이 아직 규모는 작거든. 지금 하이닉스가 100이면은 네.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비슷하게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4분의 3. 예. 그래서 얘네들이 막 증사를 해야 되는데 요런 예측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HBM 매출, HBM 중요하니까 HBM 매출이 하이닉스가 40조, 삼성전자가 24조. 많이 커지네? 네. 지금 25%인데 내년에 되면은 하이닉스의 60%까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크론은 15조. 그러면 40% 되네? 그러니까 그로스가 성장률이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당연히 하이닉스 베이스보다는 높으니까, 이게 낮으니까 엄청 올라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얘기한 이 숫자가 더 올라가는 것인지 아닌지 좀 퀘스천을 갖고 있게끔 만드는 그런 코멘트였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진짜 HBM4를 퀄리피케이션 돼야 되는데 여기 드릴게요. 예.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연내에 퀄 소식이 나면은 주가는 바로 10%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HBM은 가격이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갖게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는 HBM AI 수요가 좋다는 거는 우리가 향유를 충분히 못하고 딴 데 미국의 업체들한테 다 넘겨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이크론 말고 그리고 결론은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HBM 가격이 내려간다. 네. 삼성이 하든 하이닉스가 하든 물량이 늘어난다고 보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걸 갖다가 쓰는 GPU 업체.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네. 어떤 업체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AMD 말고 여기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 있죠. 요런 작은 업체, 여태까지 그 HBM을 충분히 못 받은 업체들이 얘네들도 메모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들어가는 HBM3 공급이 늘면서 가격 인하의 혜택을 이런 에이직 업체들이 에이직 업체가 아니지 정확히는 에이직을 갖다 쓰는 이 빅테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서요. 그래서 수요가 좋다면 어떻게 돼? 수요는 좋은데 HBM 가격은 내려가.
그러면 미국 업체가 수혜다.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네들이 싸우고 지랄발광해서 주가는 그래도 뭐 수요가 좀 올라가겠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시점은 9월, 10월 달 정점하고 나서는 HBM 콜 나올 때까지는 소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싸우지 말고 다른 것 좀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규모가 완전 커져가지고 네.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규모가 완전 대량으로 다 나가면은 그거를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HBM의 성장률이 지금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론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없겠지만 한거 보면은 컨센서스가 다 50% 성장해요. 그게 뭐 누구는 35%고 누구는 70%고 이런 포캐스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요가 좋다는 거에서 끝.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 네. 뭘 보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누가 여쭤보셔가지고 예. 카카오 게임즈 합병 얘기가 뭐가 하나 공시가 떴습니다. 네. 제 무식한 판단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예. 뭐 흡수합병.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게 지금 방금 뜬 건데 카카오 게임즈 회사 합병 결정입니다. 카카오 VX,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VX가 테인스밸리라는 회사를 흡수 합병 한다는 거고요. 네. 테인스밸리도 네, 처음 원래도 그거 아니야? 원래도 카카오 거 아니야? 1대0으로 합병하는 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00% 자회사니까 그냥 1대0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테인스밸리 흡수합병.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엔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가 계열사를 다 줄이라는 좀 압박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게 이제 이전 정권의 정치랑도 좀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 건데 계열사는 좀 줄여서 문화발식 상장 요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니네가 좀 이걸 줄이고 슬림화를 해라라는 미션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자꾸 이 계열사 중에 조금 자잘구레한 것들은 좀 처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쫙 너무 펼쳐놔가지고 이게 매각이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매각하려다가 실패하고 살려는 사람도 없고 경제도 안 좋고 뭐 이래서 조금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테인스밸리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요거를 나중에 이제 매각하고 뭐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좀 흡수합병해서 팔기 쉽게 하는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골프장 하는 데더라고요. 테인스밸리. 그러니까요. 예. 멜리가 그렇듯이구나. 오케이. 추가적인 코멘트 없으시죠? 네네. 예.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다음 뉴스는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좋았는데 딱히 뉴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태광이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던 건 아닙니다. 매출액이 723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77억 원인데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4%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은 14% 하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 16%, 17% 상승했다가 한 11% 정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광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성광밴드라든가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도 좋았는데 물론 하이로코리아는 실적이 좋게 잘 나왔지만 이게 이제 성광밴드는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태광은 일단은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게 선방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신영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3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된 이유를 보면 이번 실적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가 있는데 미국 내 재고가 이걸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가 됐으니까 하반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실적은 안 좋지만 2026년은 영업이익률이 회복될 거다.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10% 초반인데 예전 영업이익률 그래서 한 17%, 18%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회사는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광이 아시는 것처럼 대형 피팅 밸브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이 관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화공 케미칼 쪽으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조선, 원전 그다음에 LNG 이런 프로젝트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화공 플랜트가 지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낮다고 보는데 조선과 LNG 쪽은 분명히 좋아질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성광밴드와 태광 모두 원전 쪽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원전이 물론 사업 프로젝트가 지금 당장 시작되는 건 아니겠지만 수주가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선의 특성상, 조선에서 우리가 봤던 특성상 수주가 쌓였을 때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는 먼저 당기니까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도 엮여서 같이 볼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게 태광이 예전에 태광.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뉴스하고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고. 그래서 오래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은 눌려무 있을 때 들어가. 왜냐면 비싸진 않거든. 네. 그리고 이번에 실적 자체는 아까 쏘쏘하게 나왔는데 그냥 수주가 괜찮았어요. 이번 분기에 받은 수주만 800억이 넘거든요. 알짜잖아요. 그래서 알짜. 알짜에다가 미국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괜찮아. 아까 그 조선주고 뭐 화공이건 다 날아가는 거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리면 받을 때 좀 공부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싸게 수 있어요. 딱 사면은 좋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같이 올라가기 전에 사면 좋죠. 소고기로 치면 이제 안창살 같은 와. 그런 종목이죠. 근데 또 싸야지 사지. 안 갑자기 또 싸면 배고프네. 한창 싸. 네, 안창살 같은. 싸야 사지. 비싸면은. 요즘 안 너무 돼. 비싸. 예. 맞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억지 춘향이로 하는 거예요. 예. 태광 하니까 나는 이 소고기 얘기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죠. 그럼. 방법이 싸니까. 없잖아. 네. 귀빈정 소 안창살 양념구이인데요. 1.2kg 가져왔습니다. 네. 아침에도 먹었는데요. 또 먹고 싶습니다. 네. 청매실, 벌꿀, 생강 특제 소스로 양념을 해가지고 푹 재웠습니다. 와.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요. 오. 과일 퓨레로 잡내 없이 부드럽게 숙성을 했고요. 쌈이랑 함께 이게 밥도둑입니다. 흰쌀밥, 쌈 이렇게 같이 먹으면 네. 기가 막힙니다. 햇섭 인증 시설에서 제조했고요. 소비 기한은 내년도 2월 3일까지. 충분하네요. 결국은 가격입니다. 안창살인데 네. 51,800원도 싼데 아 그래도. 이거를 더 깎아. 어. 앞자리를 바꿔. 2개 내려버려. 이게 4만 원도 아니고 39,000원에 1.2kg 600g씩 2팩 나갑니다. 와. 그래서 이제 가족이랑 한 끼 먹을 때 600g 한 팩 까고 그 다음에 또 한 팩 까고 요걸로 좀 부족하잖아. 그럼 이제 4팩 사야지. 그렇지. 예. 안창살 양념구이 1.2kg 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덜컥 이 소고기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후라이팬에 구우면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 안창살의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요것도 같이 사셔야 돼요. 이건 제가 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여러분을 위해서. 아 제가 이거 팔아도 남습니까? 이거 뭐 제가 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네. 위해서잖아요. 예. 자이글 파티 스페셜 7-in-1 만능 그릴입니다. 7가지 조리 기능이 있는데 그릴, 오븐, 구이,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등 우와. 7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피디님 배너 한번 빼주세요. 예, 본체 좌우 요게 헤드가 막 회전돼. 네. 그리고 이게 위아래로 가열되는 거예요. 위에서도 여기서 불이 가열돼, 나고. 여기서 가열돼. 이중 가열 구조. 네. 그래서 7가지 조리 기능도 있고요. 냄새 없이 숯불구이처럼 맛있게 저렇게 지글지글지글 자이글 지글지글지글 자이글 자, 이거 좋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냄새를 빨아들이는. 군침 나게 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드리는데 이것도 저희가 가격이 중요해요. 18만 원 조금 비싸. 고기도 사야 되는데. 사지 마 그러면. 아니 고기도 사야 되니까. 18 구린이 그럼 18만 아니, 원 욕을 백화점 하시네. 가봐. 좀 더 싸게 해줘? 네. 15, 그래 조금만 더. 12 여기서 진짜 여기도 안 돼. 이거 싸다. 팔으면 잘했어, 막. 그것도 조금 싼데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어. 10, 10 괜찮은데요? 10 괜찮아요? 네. 1,000원 더 빼줄게. 오. 교통비. 네, 그래서 9만 네. 9천 원에 정상가 18만 원짜리를 9만 9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안창살과 자이글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뉴스 짧은 거 하나 있으면은 가고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마지막 짧은 걸로요. 예. 네, 짧은 걸로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롯데리아가 미국에서 오픈했어요. 롯데리아? 롯데리아. 롯데리아 햄버거. 롯데리아. 네. 롯데리아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 지역에 1호점을 처음에 오픈했는데 1시간을 기다려서 먹었답니다. 에이, 오픈빨이지. 아니 근데 아무리 오픈빨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햄버거를 저는 미국에서 기다릴 거라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 오픈한 거 이건 아니지, 형. 형 국뽕을 얼마나 맞은 거예요, 롯데리아. 형 롯데리아 드세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안 안, 먹는데 안 먹잖아. 한국인도 안 먹죠. 근데 난 맘스터치를 먹어. 맘스터치 예, 먹어. 네, 근데 약간 놀랐다. 그리고 놀랐다. 가격이 싼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너무 15불 물가가 정도 하더라고요. 15달러. 네, 15달러. 15달러. 네. 그러면 어디서 열었어요?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주 쪽. 캘리. 플로리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 있는 곳을 했는데 촬영한 것들을 보면 한국인들만 많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줄 서서 먹었다. 근데 좀 최근에 이제 여기도 하나 생겼었잖아요. 하나에서 들여와가지고 몇 년 전에. 여기. 아, 파이브 가이즈. 네, 파이브 가이즈. 네. 파이브 가이즈.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 줄 서서 먹었던 게 기억나는데 맞아요. 반대로 한국의 버거를 어서 오픈빨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관심을 갖고 줄 섰다. 이게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또 뉴욕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사식당 있는 거 아시죠? 네. 뉴욕에 많아요. 우리나라 기사식당. 네, 정말 뉴요커요, 뉴요커 여기. 네, 오른쪽.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뉴욕에 있는 겁니다. 오, 그래요? 네, 그 밥을 저렇게 줘요. 저게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 32달러. 오, 괜찮다. 엄청 맞아, 근데 저거 싸네? 유명한 싸다고요? 거예요. 저렇게 주는데 32달러가 싸다고요? 저 엄청 저거 싼 싼 거예요. 아, 전 미국 물가를 몰라서. 아, 미국에서 지금 진짜 싼 거. 저렇게 먹으려면 진짜 적어도 100불 줘야 돼요. 맞아. 아, 그런가요? 진짜로. 그리고 저것도 리필 될 거 아니에요, 반찬. 아, 그건 리필 아닐 안 해줄 것 것 같아. 같아요. 아니야, 저기는. 미국도 한국 아니야, 아니야. 식당에서는 리필이 된다니까요. 아니야. 아니, 된다니까? 근데 아니야. 이게 여기도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감이 저는 되게 민감하네. 한국적인 것이 생각보다 미국에도 많이 통하고 통한다. 있다. 그 얘기 네. 하시고 싶은 거죠? 네. 아,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그럼 주는 메시지는 뭐 K-팝 데몬 헌터스 어제 말씀하셨고 그렇죠. 오늘 롯데리아랑 기사식당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국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침투하고 있고 거기서 또 그거를 투자의 하나의 뭔가 센티멘털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이 내년에 또 상반기 미국에 1호점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사실 롯데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생각하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뭐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롯데가 지금 이제 오픈빨이라고 하자면 저게 만약 이어진다.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기업들이 뭐 이어진다. 그럼 우리나라들이 이제 원래 프랜차이즈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거에 때는 굉장히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될 수도 있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미국 진출 전략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에서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골프존 그 스크린 골프가 원래는 미국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예. 미국에서 지금 스크린 골프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졌잖아요. 그 타이거 우즈랑 그다음에 그 유명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들었는데 그 리그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도 늘어서 골프존도 잘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K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프랜차이즈 기반으로 확산되고 뭔가 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담할 수 있죠. 뭐가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뭐 우영처럼 김밥이 뜰 수도 있는 거고 삼양식품처럼 불닭식품면이 뜰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하나의 카테고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하죠. 김정일 본부장님. 아,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의 한마디.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예. 네. 와, 요거는 진짜 대박인데. 와. 그 현실이 진실과 다르거든요. 종종. 진실을 한 조각 한 조각은 다 진실 얘기해. 너도 나도. 다 각자 이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걸 잘 조합했을 때 제대로 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의 조각들을 외치지만 말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꿰어 맞출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실이 좀 여유분이 남는 겁니까, 저게?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6개, 9개 필요한데 4개밖에 없네요. 하나 있는데 왼쪽에는 남은 거 아니에요? 진실? 진실은 다 뭉쳤을 때 이게 진실이야. 어. 진실이 이거 하나하나죠. 현실은 다 뭉쳤었는데 진실을 갖추는 진실이 좀 부족해.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건 이 조각조각이 난 게 하나로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식도 기본적으로 현실이 뭔지를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래의 주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미래의 주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고요. 현재는 진실 조각조각이 현실로 되는 거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이 과정에는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양말 형님이 현명하다. 아, 오늘 조각조각 난 국장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다. 아. 예. 어이, 똑똑해. 국장 조각났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자님도 오늘 한마디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뭐 처음 얘기했던 건데 줬다 뺏으면 원숭이도 화난다. 아하, 줬다 뺏으면 원숭이도 화난다. 조산모사야, 조산모사. 조산모사. 알겠습니다. 화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넷마블의 대작 뱀피르인데요. 뱀피르. 이거 하고 있으면 화난 마음 다 풀려? 몬스터한테 다 화풀이하면 돼. 와우. 심지어 원래 약간 약한 이런 뭐 무기로 때리면 하루 종일 때려도 안 죽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떡해? 때리다가? 그럼 더 화나잖아. 안 죽게 그래서 14만 9천 원 주잖아. 모두한테 다 약물 주나요? 먹으면서 하라고. 어. 약 빨면서 하라고 14만 9천 원 14만 9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예. 이벤트로 올해 매출 1위를 찍은 게임을 2개나 출시한 넷마블에서 대작 MMORPG 게임 뱀피르를 출시했습니다. 뱀파이어 컨셉의 MMORPG고요.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뱀파이어 컨셉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신선하고 파격적입니다. 사전 등록만 띡 누르시면은 네. 14만 9천 원의 상당의 보상을 확정 지급해서 패키지를 받으실 수가 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받으신 분들 뱀피를 키셔서 한번 요거 등록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드에서 사냥만 해도 배당금처럼 다이아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사냥만 해도 다이아 무료 드랍 내가 딱 먹어서 이걸로 또 게임 안에서도 선순환 경제를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과금, 현금 지불을 통해서만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다른 RPG 게임과는 다르게 뱀피르는 노력하면 배당금 받듯이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오. 혁명 같은 게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넷마블의 MMORPG 게임 뱀피를 한번 저희 더보기란에서 사전 등록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의견을 쏟아내느라 시간을 좀 오래 썼습니다. 네. 예, 근데 두 분도 오늘 가감 없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거에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은 비판했어요. 이제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하는 거고. 예, 말이 길죠? 아, 말이 왜 예, 이렇게 예. 가요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 뱀피로 하시면 되잖아. 안창살 구워 먹고. 그렇지. 예. 잘게 굽고. 맞습니다. 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